오늘은 김원일의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2부 중 나 병국이 동진강가에서 수질검 오염 검사를 하다가 동색 병식과 그의 친구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의 슬픔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진강이라고 하는 강의 하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을 통해서 당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모의고사가 시험이지만 를 바라볼 때는 요게 장면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논리를 들어 삶의 기반인 환경이 파괴되는 실상을 파헤치는 병국,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통해 분단의 실상과 환경 파괴의 실상,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작품은 특징이 또 하나 뭐냐고 하면 전체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마다 서술자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동진강 제방뚝을 한참 내려가 하구의 삼각주 갈대밭이 멀리 보이는 지점까지 왔을 때, 자, 그만큼 공간이 이동이 된 거죠. 저쪽에서 남자 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두둥,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둘은 덮을머리카락이 드러나 나는 그들이 공단의 공원이거나 아니면 학생으로 짐작했다. 한 녀석은 등산백을 메고 있었고 복장도 등산복 차림이었다. 거리가 50m쯤 가까워졌을 때 내 도수 높은 안경을 통해서도 등산백을 메지 않은 녀석의 걸음걸이가 퍽 눈에 익숙해 보였다. 병식이었다. 두둥, 병식이가 누군데? 그렇지, 나의 동생이에요. 자, 1부의 서술자에 해당합니다. 형 아냐? 형 아냐? 형 아냐?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끝이 올라가야겠네. 형 아냐? 병식이가 손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동생인데? 약간 서먹서먹? 동진강가 하구가 형의 서식처이다 보니 형의 서식처? 형을 무슨 짐승으로 표현하냐? 그게 아니라 병국이가 이 동진강 하구에 엄청나게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늘 여기 있다는 거죠. 형을 만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더랬지. 예감이 적중했군. 형님 안녕하슈? 병식의 친구가 등산모를 들썩해 보이며 아는 체 했다. 어디들 갔다 오는 길이니? 아우를 보고 내가 물었다. 바다 밑에서 곧장 걸어나가는 오는 길이지. 농으로 받아들였다. 형님, 그거 들고 있는 거 뭐요? 그거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미터글라스죠? 설마 냉장고에 넣어서 하드 만드는 건 아니겠죠? 이거 농담하고 있는 겁니다. 정배영의 실험실로 넘겨질 시험관꽂이의 미터글라스들을 보고 병식이 친구가 물었다. 나는 아우에게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독서실에 박혀 입시 공부나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느냐 따위의 충고는 이미 내 역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병식은 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왜만 바람이 나는지 밖으로만 쌓아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형의 말을 별로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즉 형인 병국의 충고를 듣지 않는 병식의 모습입니다. 또한 대학을 도중 하차한 나로서는 대학을 도중 하차해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럴 자격도 없었다. 그 전보다 이미 나는 나 아우의 어떤 면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나를 보는 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한마디로 대면대면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건가 봐요.
가봐,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 옆을 지나 어둠이 가라앉아가는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노을빛이 이제 완전히 사그라지고 바다는 암청색을 띠고 있었다. 어두워졌다는 얘기네요. 싸늘한 바람이 귓볼을 훑었다. 시간이 지났죠. 형, 곧장 걸어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돼. 아우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난 새가 될 텐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비상을 하지. 내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농담을 서로 떼먹겠네요. 형님, 실례의 말 같지만 새가 되더라도 갯벌에 떨어진 콩은 주워 먹지 마시오. 라고 병식의 친구가 말했다. 자, 여기까지가 동진강 강가에서 동생 병식과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단지 밑밥을 던지는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두 녀석은 한바탕 신나게 웃어젖혔다. 별 새겨들을 말 같지가 않아.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멀리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바람소리 속에 끼룩끼룩 우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여리게 들려왔다. 새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들을 적마다 내 가슴을 새로이 두근거리게 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이상한 쾌감으로 마취시키는 힘이 있었다. 마치 자기 짝을 부르듯 나를 부르는 소리로 변형되는 정다움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자, 요거는 신기할 것 같아요. 그쵸? 마치 자기 짝을 부르듯 나를 부르는 소리로 변형되어 정다움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었대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새들이 갈매기들이 자기 자신을 짝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말은 병국이는 자기 스스로가 갈매기들의 짝, 즉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병국은 정말 새가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병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잡죠. 첫 번째는요. 자, 병국이 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병국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구속되어 있다, 억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국이 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이고 새처럼 날고 싶은 병국의 심리,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 병국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이 땅? 한마디로 병국에게 좌절을 안겨준 현실이요. 병국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떠나 멀리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 나그네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윤회설을 믿지는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할 수만 있다면 내새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그만큼 간절하였다. 만약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게 생략돼 있겠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새 중에서도 저 시베리아나 툰드라가 고향인 왜? 너 이 현실과 진짜 멀리 있잖아. 자, 도요사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그래서 유독 도요새에 관심이 많았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새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병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다 삼각주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 길로 접어들었다. 자, 이제는 여기가 어딘데 라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는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웅포리라고 하는 데가 나선다. 이 웅포리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나다니던 곳이네요.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렸고 모래펄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포리였는데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는 포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포크로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왜? 내륙 쪽에 뭐가 만들어져서? 그렇죠. 공단이 조성돼서죠. 결국 과거와 현재를 대비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산업화, 즉 공단 조성을 지목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한마디로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될 즈음, 때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아지자, 한마디로 근대화 문명화되자 유흥가로 변했다. 와우. 환경오염,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변해버리네요. 불과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에 이 많은 일이 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 내지는 도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 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왔다. 왜? 여기서는 물고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나왔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장사가 쏠쏠히 마음에 차게 잘 되자 이제는 버스 노선까지 생겼다.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렸다. 완전히 활락가가 되네요. 그죠? 웅포리는 단박에 바로 금시에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한마디로 공단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유흥가로 변한 웅포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띠둥.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2부. 자, 나아가 병국이죠. 동진강가에서 수질오염 검사를 하다가 동생 병식과 그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웅포리 쪽으로 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본다면 오늘 했던 영상은요, A라는 장면 사건에서 B라는 장면 사건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적 속성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